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단종의 충신 사육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육신 소개 후에 신숙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이제 방송이 끝났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신숙주는 성산문 박팽년 등과 함께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서 세종대왕의 총애를 참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사육신과 다르게 권력의 편에 섰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신숙주에 대한 인물 이야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 재미난 성씨 이야기도 곁들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가 인물을 소개할 때 집안부터 봐야죠. 네. 부모님이 누구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런 것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성씨, 본관이죠. 신숙주는 고령신 씨입니다. 고령은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을 말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평산 신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다릅니다. 다르네요. 네, 네. 근데 신숙주 집안은 대대로 좀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어요. 특히 신숙주는 아버지도 집현전 학사였습니다. 예. 그 이름이 이제 신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대를 이어서 집현전 학사가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나주정 씨였어요. 그래서 신숙주가 태어난 곳이 바로 외가가 있는 나주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시절 나주에서 좀 생활하다가 한 7살 정도에 이제 한양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촉보를 전공하잖아요. 예. 신숙주 집안을 살펴보니까 나중에 연산군의 어머니까지 이어집니다. 패비윤 씨라고 하죠. 예. 자, 어떻게 이어지느냐. 신숙주의 숙부가 신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종의 공신이었던 마천목의 사위가 돼요. 마씨, 우리나라에 마씨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예. 근데 이 마천목이라는 사람이 장흥 마씨예요. 전라도 사람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신평의 딸 고령신 씨, 즉 신숙주와는 사촌 오누이간이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연산군의 외할머니입니다. 네. 즉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의 친정 어머니가 신숙주의 사촌 누이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종이 왕비 윤 씨를 내치고 나서 그의 오라비, 그녀의 오라비죠. 윤구라는 사람하고 친정어머니 신 씨를 유배 보낸 곳이 전라도 장흥이었습니다. 아, 장흥 마씨가 있는 장흥으로 보냈군요. 네네. 신숙주가 그러면 패비윤 씨의 친정 어머니 신 씨와 사촌이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이거 아마 새롭게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인지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바로 신숙주 사후의 패비가 됩니다. 아마도 신숙주가 더 오래 살았다면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윤 씨에게는 이 신숙주가 바로 외가 오촌 당숙입니다. 네. 게다가 영의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조금 정치적 영향을 발휘해서 약간은 보호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어찌됐든 신숙주는 성종 6년인 1475년에 향년 59세로 사망했고 패비윤 씨는 2년 뒤인 성종 8년에 내쳐졌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신숙주의 어떤 그 그늘 아래 있었으면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네요. 신숙주는 부인과 사이는 어땠습니까?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자녀의 수로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부인은 무송윤 씨입니다. 본관이 예. 무송이에요. 둘의 사이가 좋았는지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 8명, 딸 하나. 오. 9남매를 낳았어요. 야, 아들 낳기 어려운 시대에 아들을 오히려 많이 낳았고. 9남매요. 네. 저는 겨우 2아들만 낳았는데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첫째 아들 바로 신주라는 사람이 한명회의 맞사위가 됩니다. 그럼 한명회와 신숙주는 사돈지간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제 신숙주와 한명회 하면 수양대군 옥립의 가장 큰 공신들 아니겠습니까? 예. 도대체 언제 사돈이 됐느냐? 지금도 만약에 정치인들끼리 사돈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당연히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예. 당연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숙주의 장남 이 신주라는 사람의 출생 연도를 제가 찾아봤어요. 네. 1435년생입니다. 예. 근데 당시는 보통 20살 이전에 혼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숙주의 장남인 신주가 그의 큰아들인 신종업을 언제 낳는지 찾아보니까 이 신주라는 사람이 20살이 되는 단종 2년인 1454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러니까 신숙주의 장손이 되는 신종업이라는 인물은 이미 단종 1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던 거예요. 그런 한 명의 딸이 되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신주와 한 명에 따른 최소한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 충신들을 죽이는 개유정난 그 시기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어떤 편에 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숙주가 성삼문 박팽량과 함께 집현전 학사였지만 세조 2년에 이 성삼문 등이 단종을 복위하려는 모의에 이미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이미 수년 전부터 이쪽 편에 선 거라고 아마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논문 쓰는 게 이렇게 서로 언제 사돈을 맺었는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데 그래서 이런 친인척 관계를 언제 형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그렇군요. 세조의 편에 서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뭐 배신자로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뛰어난 학자였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예. 게다가 당시 아마 천재 소리도 들었던 그 정도로요? 네, 전해지고 있어요. 네. 신숙주는 22살 때 진사시에 장원 합격합니다. 네. 조선시대 과거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속과 대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생원시 진사시가 속과가 되고 네. 문과가 대과가 됩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서 조선시대에서 더 알아주는 시험은 생원 진사시 성적이에요. 그래서 생원시나 진사시에 장원했다는 게 진짜 실력자를 말합니다. 소과. 예. 네. 그래서 그 이듬해 또 바로 문과에 급제를 해요. 대과? 정말 네.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23살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소년 급제라고 하죠. 게다가 이렇게 두뇌도 명석한데 천성이 책 읽기를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 뒤에 옛 서적을 많이 읽고자 했는데 본인의 집에는 책이 많지 않아서 한탄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현전 학사가 되었죠. 근데 집현전에는 모든 책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책을 혼자 다 읽어버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약간 세종대왕과 좀 결이 비슷하네요. 그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녀를 많이 한 부인과 많이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습니다. 세종대왕도 공부벌레로 유명한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신숙주를 더 총애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런 재미난 일화가 이제 야사인 열려실 기술이라는 책에 많이 전해져 와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숙주가 어느 날에는 내 숙직이 아니고요. 동료 숙직인데 네. 내가 대신 숙직하겠다. 책 보려고? 그 이유가 책 보려고. 라고 했다고요. 또 어느 날인가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 집현전 학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좀 감시를 해보려고 가보자. 내시를 시켜가지고 한번 살펴보라 했대요. 누가 앉아고 공부하는가. 그러니까 내시가 돌아와서 신숙주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밤 11시에서 새벽 1시경 사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또 시간이 되는데 그때도 또 세종대왕이 내시를 시켜서 살펴보게 하니까 마찬가지로 신숙주가 변함없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감격해가지고 자기의 옷을 하사해줬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책 읽다가 잠들어서 혹시 추울까봐 덮어줬다는. 잠들었다고는 또 그런 기록은 또 다른 데 있는데 예. 일단 열려실 기술에는 잠들었는데 왕이 골룡포를 덮어주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골룡포는 덮어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동화를 그렇죠. 봐서 그런가 봅니다. 네. 야, 타고난 두뇌, 지독한 책벌레, 상당한 지식을 소유했겠네요. 맞습니다. 신숙주는 성삼문 등과 함께 집현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신숙주는 언어 천재이기도 했어요. 언어 천재요? 네. 어느 정도? 일단 예. 신숙주는 한글 창제에 가장 공이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의문학을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또 외국어도 정말 잘했다고 해요. 우리말 빼고 4개 국어 능통자였습니다. 우와. 지금도 뭐 3개 국어, 4개 국어 하면 정말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예. 뭐뭐 했나요? 중국어, 네.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까지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이런 능력 때문에도 중국이나 일본에 사신으로 많이 갔었어요. 네. 그 등에 이제 그 중에 일본에 다녀온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때는 이제 세종 25년입니다. 1443년 일본에 가는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이때 신숙주의 나이 겨우 2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제 신숙주가 일본에 도착하니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에 이렇게 통신사가 오면은 앞다퉈서 시를 써달라고 북과 종이를 막 가지고 와요. 예. 근데 신숙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필휘지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써버리는 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또 이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만큼 그냥
외국에 다녀오진 않습니다. 무조건 공부를 합니다. 현지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지리, 풍속 그리고 일본 지배자들의 어떤 계보 등을 모두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해동제국기라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지금도 일본 이렇지라는 내용이 똑같아요. 오. 뭐라고 했냐면 젓가락만 있고 숟가락은 없다. 네.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게다가 이제 남녀가 모두 얼굴을 꾸밀 때에는 이빨을 검게 칠한다. 아마 일본의 옛날에 뭐 사극이나 보면은 그런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5세기에 기록한 이 해동제국기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일본 학자들도 15세기 일본 자기의 나라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과 관료로서의 능력을 신숙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만약 왕으로서 이 인물이 탐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수양대군은 최대한 신숙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단종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수양대군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신숙주를 데리고 가요. 게다가 둘이 나이가 동갑입니다. 수양대군하고 신숙주가요? 네. 우리가 어디서 만나더라도 동갑이면 우리 술 한잔하면 친구하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당시에 이렇게 종친인 대군과 이게 신하였는데도 둘이 급속히 친해질 수 있었던 게 또 동갑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전해지는 일화가 이제 수양대군이 신숙주를 부를 때 경은 뭐 그대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수찬 뭐 이렇게 벼슬을 붙여가지고 성씨에다가 집현전 수찬이었으니까 신수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고 해요. 뭐 김부장.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김부장 한잔 하지 뭐 이런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데. 겁니다. 이후 신숙주가 영의정에 올랐을 때도 세조는 신숙주와 술을 마시며 아주 재미있게 놀았던 유명한 일화가 또 전해지고 있어요. 아니 뭐 젊었을 때야 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었을 때인데도 함께 뭐 재밌게 놀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숙주는 46. 우리 나이로 이때 바로 영의정이 됩니다. 젊었네요. 네. 근데 40대 중반에 영의정이 된 인물은 엄청 빠르네요. 뭐 왕실인 전주희 씨, 뭐 세도 정치를 했던 파평윤 씨, 뭐 청주환 씨, 안동김 씨를 빼고 신숙주가 거의 뭐 꼽혀요. 손에 꼽힙니다.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거죠. 네. 그때가 이제 세조 8년입니다. 서기로 하면 1462년이 됩니다. 네. 아마도 이 지금의 세조는 영의정 신숙주와 또 새롭게 이제 우의정에 오른 구치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벌칙을 정해서 막 벌주를 준 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소개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좀 간략하게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 성씨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재 개그라고 할까요? 거기서 내가 오늘 질문을 할 텐데 경들이 잘 대답하면 괜찮을 것이고 잘 대답하지 못하면 벌주를 내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세조가 신정승 하니까 당연히 신숙주가 네 전하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조가 나는 새로운 정승을 부른 거다. 그대가 대답을 잘못했다. 네. 해가지고 벌주를 내리고 또 구정승 부르니까 구치관이 네 전하니까 나는 옛날 정승을 부른 거다. 그대가 잘못했다. 신구군요. 그렇죠. 이 성씨 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는 일화가 야사에 전해질 만큼 세조는 신숙주를 총애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신숙주의 어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마지막 본인은 영의정까지 오르고 향년 59세로 잘 어떻게 보면 일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네. 그러면 자식들도 다 이제 탄탄대로를 갔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자식들 중에 또 한 명은 안타깝게 국왕 성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왕의 어보를 위조했다는 죄입니다. 어보를 위조요? 왕의 도장. 만약에 지금의 대통령의 도장을 위조한다. 가벼운 죄가 아니겠죠. 그럼요. 당시는 왕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숙주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신정이라는 인물은 사약을 받고 거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신숙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